예, 소개받은 분 유서입니다. 신동진 사무국장이 아마 원인이나 그다음에 개선의 필요성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개선하려면 우리 법을 이렇게 좀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되는 법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단속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적 단속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도로관리청은 단속 근거가 없고 또 경찰청, 지방경찰청은 아까 보니까 단속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당히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바로 아까 문제가 됐던 적재 중량 단속 근거를 규정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77조 1항의 3호에 구조형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0%를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를 도로관리청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두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실제로 그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지시하거나 사실상 그 과정을 하게 되는 영향력을 주되게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는 제재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단속 조항 기본적으로 운전자만 처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 등 과정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그 관리 책임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하는 그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파주와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과정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위상으로 보면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을 중에 을이 갑을 신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성이 낮고 또 과연 지시 요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현행법은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물 적재 관리 책임이 있는 파주나 운송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데에 대한 확인하고 관리할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이런 관리 책임이 있는 파주 등이 이런 확인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반해서 과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최소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법 제77조 사항을 신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 적재 관리 책임이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위험 방법에 따라서 그에 어떤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런 책임이 있는 파주 등에 대해서는 확인 관리할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이제 이행하지 않아서 과정이 이행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어떤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되면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인원이 부족하다. 하고는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 숫자나 이런 더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명예과적 단속원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공고 명예과적 단속원 제도 운영 요령이라는 그걸 통해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 요령에 따르면 사실은 제보만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속 장비도 없고 도로상에 이제 운행하고 있는 이 차량을 사실상 이런 권한만 가지고는 단속을 하기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57조의 2를 신설해서
현행 그 명예과적 단속원 제도를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와 신고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에다가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최소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명예과적 단속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항들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예과적 단속원이 뭐 도로관리청의 어떤 그런 단속 공무원들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타 이제 개선 방안으로는 그 도로법 제77조 1항 강세에 보면 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서 운행할 수도 이게 제한을 위반해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허가를 할 때 도대체 어떤 절차,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적을 지시하고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기존 어떤 과태료 조항을 좀 상향해서 징역형까지 반환하도록, 만약에 정말 지시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제78조 1항을 위반해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기존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 개정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적을 요구 지시한 자를 신고하면 운전자가 이제 면책이 되는데요. 지금은 신고해서 그게 과태료 처분을 파주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태료 처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만약에 지시 요구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과태료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안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런 개정 요구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위험물 운행 보험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은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단속과 제재 조항들을 두고 추가로 최소한 고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중한 유형의 어떤 과정이나 또 과정을 회피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어떤 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3회에 해당이 되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 그 이후에 2년간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둠으로써 좀 강력한 좀 어떻게 보면 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권한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적재 중량의 150%까지 초과한 경우라든지 차량의 장치 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해서 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과적 단속에 대해서 배차나 분리운송, 운행 금지 같은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지시를 위반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위반을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을 불법적으로 튜닝,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튜닝은 제한이 되는데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그런 경우, 이런 네 가지 사유를 위반해서 만약에 3회 위반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그리고 2년간 면허 취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0호를 신설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이른바 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과정에 대한 제재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로 삼진아웃제로서 강력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단속제도 개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단속은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사실은 과적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단속을 회피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노임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표준노임제도는 운송사업자가 받는 그 표준 운송노임, 이것도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어떤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적인 그런 운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 차주가 받게 되는 표준 위탁 운임도 표준 운임의 어떤 기본 운임을 정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품목별과 운송 거리별로 이 표준 운임을 매 1년마다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표준 운임을 정할 때는 운송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송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표준임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유류가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는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년 내라도 만약에 좀 많은 변동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유류 할증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할증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 도형 표준운임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표준운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처럼 표준운임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표준운임을 의결을 하고 유류 활정료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은 화물차주와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공익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산하의 전문위원회나 사무 등을 도와주고 표준운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표준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라든지 또 표준운임 신고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실제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징계비와 운임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 표준운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권리, 저 이제 지입제를 21세기 마지막 노예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운수업체가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위탁 차주가 그 운송행위라고 하는 것을, 운송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차량을 위탁 차주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송사업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을 사서 화물 운송행위라고 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허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화물 운송 행위자는 위탁 차주인데 허가를 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운송 사업자한테 허가를 주다 보니까 이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 지입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산 침해라든지 부도판 프리미엄이라든지 부도판 사기, 또 부도판을 상납해야 되는 이런 참 비정상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려면 지금 사실 화물 자동차하고 가장 유사한 게 덤프 트럭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대해서 세우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네, 조금. 그리고 만약에 지입제를 말씀하신 대로 지입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없어도 사라진다면 얼마나 많았어요? 장면을 가지고 시간이 갔다 지금 11시예요. 그럼 몇 시간 다 가지고 남은 시간 안 제가 시간이 15분이 아예 안 지났습니다. 그 15분을 남은 나 반대로 15분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사한 게 건설 기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잠깐만 제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15분 넘었어요. 자, 15분이 15분이 지났다니까. 그래서 가능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운송사업자의 기체 사유로 감정과 취소를 할 때는 해당 차량의 위탁 차주가 6개월 이내에
한대 운송사업을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민사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도 계약. 계약 내용을 열거하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사기나 이런 데 대한 어떤